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첫 번째 소단원인 탄성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파동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공간에서 같은 간격으로 입자가 배치되어 있고 입자 하나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변위가 생기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입자들 사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입자 사이에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입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인 복원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옆에 있는 입자가 첫 번째 입자가 있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벡터 분석은 레벨 3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파동이 발생하는 과정만 정성적으로 확인할 거기 때문에 변이가 세로 방향으로만 생기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자가 원래 위치로 오는 동안 옆에 있는 입자의 변이가 생기게 되죠. 이 방식은 그 옆에 있는 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자 하나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점에서부터 먼 입자까지 이 진동이 차례대로 전달됩니다. 물론 각 입자는 제자리 진동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웨이브, 파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파동을 발생시키는 근원을 웨이브 소스, 파1이라고 하고 실제 진동하고 있는 진동의 매개체를 트랜스미션 미디엄, 매질이라 부릅니다. 이제 입자가 촘촘하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은 이런 모습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질이 가지고 있는 탄성에 의해서 매질 입자들의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을 일라스틱 웨이브 탄성파라 부릅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른 진동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인파만 다룰 겁니다. 사인파가 왜 기본 파동인지는 레벨 4에서 다루게 될 거고 여기서는 시간이나 공간에 나타나는 파동의 기하학적 모양이 사인파 형태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파동을 트랜스버스 웨이브 횡파 혹은 가로파라 부르고 파동의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나란한 파동을 longitudinal wave 종파 혹은 세로파라 부릅니다. 종파에서 매질의 변이는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복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횡파에서 마찬가지로 진동이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종파에서의 변이는 다른 입자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위치별로 밀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진 곳을 밀한 곳,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진 곳을 소한 곳이라 부를 수 있고 탄성파에서 만들어지는 종파는 항상 위치에 따른 밀도 차를 만들기 때문에 소밀파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공간상의 한 점에 있는 파원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1차원 파동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파원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상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가 될 건데요. 종파도 그래프로 기술하고 싶으면 세로축을 변이의 진동 방향의 성분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더 이상 세로로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공간적인 모양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파동이 횡파라면 변이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실제 공간상에서 변이의 크기만큼 매질이 수직 방향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즉 횡파의 공간적인 모습은 이 그래프 자체가 되는 거죠. 횡파는 꼭대기 위치를 마루, 바닥 위치를 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 높낮이를 표현하는 단어긴 하지만 꼭 횡파가 중력 방향으로 위아래 구분되는 건 아니니까 서로 반대 방향의 최대 변이 위치를 구분하는 용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종파라면 변이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변이가 양수인 지점은 진행 방향 쪽으로 변이가 생겼다는 뜻이고 변이가 음수인 지점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변이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이가 양에서 음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밀한 곳, 변이가 음에서 양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소한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매질의 상대적인 밀도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다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파동의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길이 또 밀에서 밀까지나 소에서 소까지의 길이는 모두 이 파동의 길이를 표현하는 똑같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를 파동의 길이, wave length, 파장이라 부르죠. 파장은 그리스 문자 람다로 주로 표현합니다. 또 변이 크기의 최대값, 즉 진동의 폭을 amplitude, 진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파동은 시간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전달된다는 뜻이고 각 위치에 있는 매질들은 원래 위치에서 변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을 V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각 매질이 진동해서 모두 처음 위치로 돌아오려면 파동이 정확히 한 파장만큼 이동해야죠. 우리는 매질이 제자리 진동을 한 번 하는데 걸린 시간을 period, 주기라고 부르고 보통 라지 t로 표현합니다. 파동은 한 주기 동안 정확히 한 파장을 이동하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죠. 주기의 의미를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임의의 위치 하나를 잡아서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위치가 마루인 순간을 t=0로 잡는다면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되는 순간은 4분의 1주기가 됩니다. 이 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이죠. 이 진동을 반주기가 될 때까지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런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레벨 2에서 좀 더 계산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위치 그래프든 시간 그래프든 기본 파동은 항상 사인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시간 그래프는 노란색 점 위치에서 발생하는 가로나 세로 방향의 진동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인 주기 말고도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를 표현하는 진동수의 개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requency의 F를 사용하죠. 만약에 한 번 진동하는데 0.2초가 걸렸다고 하면 1초 동안에는 총 5번 진동한다는 뜻이 되고 한 번 진동하는데 0.5초가 걸렸다고 하면 1초 동안에는 총 2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주기가 1초라면 1초에는 한 번만 진동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면 1초 동안에는 2분의 1번 즉 0.5번 진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단위만 봐도 진동수는 초당 횟수, 주기는 횟수당 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역수 관계가 되죠. 특히 진동수는 초의 역수와 같은 단위로 헐츠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 대신 진동수를 사용해서 F람다로 자주 쓰이게 되죠. 레벨 1에서는 파동의 물리량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파동의 변이는 시간이든 위치든 사인파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사인파의 가로축은 수학적으로 원위의 한 점이 만드는 동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도를 위상,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동경을 주는 파동의 위치나 시간은 정확히 360도 혹은 2파의 라디안만큼 더하거나 빠진 지점이죠. 이렇게 위상이 180도의 짝수배가 차이 나는 모든 지점의 위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변이가 같지만 기울기가 다른 지점의 위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위상이 같지 않은 모든 상황은 위상이 다르다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는 지점은 특별히 위상이 반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180도의 홀수배 차이 나는 모든 위치와 반대가 되겠죠. 이제 탄성이 있는 실을 따라서 1차원 파동이 발생할 때 진동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또 이 파동의 매질은 실을 이루고 있는 입자, 즉 원자고 이 원자의 탄성력을 이용한 탄성파동이라는 것도 공부했죠. 그런데 우리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상의 한 점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은 3차원의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퍼질 건데요. 이렇게 퍼지는 파동에 같은 위상을 가진 면을 그렸을 때 이렇게 파원으로부터 동일한 중심의 구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부분은 1차원 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파장 차이 나는 점으로 표현되고요. 3차원에서는 면으로 표현되죠. 우리는 이 면을 웨이브프런트, 파면이라 부르고 파동은 항상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차원에 나타나는 파면은 구모형의 파면을 가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파원의 진동에 의해서 구면파가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이 구면파가 충분한 거리를 진행하게 되면 진행 방향으로 매우 가느다란 근사적인 1차원 공간에서는 파면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평면파가 만들어지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1차원 줄에서 발생하는 파동은 줄의 두께가 무시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위상이 같은 지점이 점으로 나타났지만 3차원에서는 이렇게 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흔히 지진파의 S파와 B파가 각각 횡파와 종파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청각을 이용해서 감지하는 소리, 음파 역시 탄성파고 종파에 속합니다. 또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빛은 진동할 매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하면서 진행하는 전자기파기 때문에 비탄성파가 됩니다. 그리고 빛은 매질을 대신하는 장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이기도 하죠. 이제 파동을 기술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에 따른 변이가 이렇게 그려지는 파동을 생각하겠습니다. 파동의 진폭은 3m, 마루들의 위치가 원점을 포함해서 2m, 4m에 나타났고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3m/s의 속력으로 전파된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루 사이의 간격이 2m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파장은 2m입니다. 또 V는 F람다 식으로부터 파동의 진동수가 1.5Hz 혹은 진동의 주기가 3분의 2초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이 결과를 계산하는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속력이 3m/s이기 때문에 정확히 1초 뒤에는 원점에 있던 마루가 연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3m 지점에 온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동안 3m 지점에 있던 매질의 변이가 정확히 1.5에 진동한다는 것까지 시야에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이 진동은 어떤 곳을 잡더라도 1초당 1.5회의 진동이 되겠죠. 조금만 더 복잡한 상황으로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진폭이 5m고 마루가 원점 포함해서 4m, 8m에 나타나는 파동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부터 위치 3m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변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보겠습니다. 파동의 시간에 대한 주기는 3초로 둘게요. 이렇게 되면 파장은 위치 그래프로부터 4m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주기와 진동수는 시간 그래프로부터 각각 3초, 3분의 1Hz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파장과 주기를 알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3분의 4m/s가 됩니다. 그리고 0초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3m 지점의 변이 성분이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용하면 이 파동은 왼쪽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파1에서 생성되는 파동이 2차원 평면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그린 동심원은 파면이 2차원에서 선으로 나타난 거고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고를 표현했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반지름 방향이고 항상 파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파동이 진행하는 반지름 방향으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 계산은 레벨 2에서 하겠지만 탄성파의 경우에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건 파동의 변이가 최대일 때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의 에너지가 전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죠. 파동이 2차원으로 퍼지게 되면 에너지 역시 파원으로부터 거리 r이 커짐에 따라서 원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파동의 진폭이 루트 r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라지 t만큼 지나서 파동이 정확히 한 파장만큼 이동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루와 골의 공간적 위치가 완전히 같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걸린 시간 라지 t는 이 파동의 주기가 되고 파동의 진동수는 라지 t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파장의 길이를 람다라고 하면 이 파동이 전파되는 속력은 라지 t분의 람다가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간상에 전파되는 파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파동은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에서 제자리 진동하는 매질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었죠. 물론 빛과 같은 매질이 없는 비탄성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질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탄성파입니다. 또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냐 평행이냐에 따라서 각각 횡파와 종파로 구분했고요. 특히 종파는 압력의 구배가 생기기 때문에 소밀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정량적 기술을 위해서 주기 t, 파장 람다, 속력 v, 진동수 f의 정의를 공부했고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